아직도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습관화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? 15분에서 20분 정도만. 그리고 이번 생에 꼭 읽고 싶은 책들, 그러나 도저히 엄두를 못 냈던 책들, 그런 독서를 한번 일부러 해보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작가 이윤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어떻게 그동안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 현장들을 나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TV와 라디오에 푹 빠져서요. 당연히 책은 잘 안 읽게 되겠죠.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한테 제가 못한 그 독서 습관을 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연일 제치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의 책을 읽어주는 일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. 제가 그동안 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책을 매일 제가 읽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제 독서 능력이 향상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그러면서 저의 독서력은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. 정말 아이한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고마워요. 열심히 한번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독서를 습관화했던 저만의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독서의 절대 시간을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독서의 시간은 아직도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시간 날 때 틈틈이 우린 독서를 하지 않지요. 시간 날 때 틈틈이 휴대폰을 보거나 다양한 SNS 보는데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책을 읽어라 습관화 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?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독서도 절대 시간을 좀 파악해 주세요. 1시부터 24시간까지 하루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.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책을 읽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께서는 15분에서 20분, 조금 많이 가능하신 분은 30분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저희 한량학교 선생님들과 이 방법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. 정말 주 5일만 하루 20분 정도 책을 읽으신 분들이 한 달에 그래도 많게는 10권에서 적게는 8권 정도 책을 읽으시는 거 저희가 직접 많은 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께서 너무 힘들게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나만의 절대 시간을 좀 체크하셔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주 5일 정도 책을 읽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. 매일 하지 않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쉬는 날을 정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. 만화책도 괜찮고요. 여러 가지 잡지도 괜찮습니다. 일단은 종이라는 물성을 멀리 했잖아요. 오랫동안 우리가. 그래서 그걸 좀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이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으세요.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내가 그 책에 더 흥미가 있고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. 책을 계속 보는데 자꾸 시선이 딴 데 간다거나 잡념이 들거나 하는 것들은 내가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. 좋아하는 작가의 책, 좋아하는 장르의 책,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즐기는 독서로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. 좋아하는 책만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죠? 네, 맞습니다. 편독을 하게 됩니다. 네, 자꾸 에세이만 읽어. 난 자꾸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만 읽어.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. 이유가 딱 하나예요.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기 때문이에요. 독서를 습관하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독서를 하는 것은 정말 박수받아야 되고 환영할 일입니다. 저 역시 그런 방법으로 독서를 하라고 여러분께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 방법만 하게 되면 편독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.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다양성,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.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또 듣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성향이 좀 생겨요. 목적 독서라고 해서 내가 좀 읽기 힘든 책
꼭 읽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읽은 책들 있잖아요. 뭐 고전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책 중에 좀 어려운 책들,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. 목적 독서, 이유가 있는 독서죠. 일부러 하는 독서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독서를 하면서 내 독서가 좀 팽창되는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즐기는 독서만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즐기기만 하게 되고 남는 게 없는 독서가 될 수 있는 경향이 꽤 많거든요. 목적 독서는 그동안 내가 꼭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독서, 아니면 남들이 한번 다 읽었다는데 나만 못 읽은 책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이번 생에 꼭 읽고 싶은 책들, 그러나 도저히 엄두를 못 냈던 책들, 그런 독서를 한번 일부러 해보십시오. 그렇게 즐기는 독서랑 목적 독서를 병행하게 되면 편독의 늪에서도 좀 빠질 수 있고요. 내가 그래도 이런 책을 읽었어 라는 약간 허세와 그런 기분 좋음 같은 거,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독서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전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중에 그래도 남들 읽었던 책들 꼭 읽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. 코스모스나 이기적 유전자, 이렇게 좀 어려운 책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읽어내야지. 그래도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.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. 이런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.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. 천천히 읽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절대 잡아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께서 여러 책을 동시에 읽는 것을 조금 헷갈려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은 꽤 많은데요. 저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독서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책들을 동시에 읽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즐기는 독서를 한편에 하신다면 목적 독서를 통해 내가 아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을 일부러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독서가 주는 그 짜릿함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께서 꼭 책을 손으로 침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꼭 넘겨야지만 진짜 독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해보니까 쉽진 않아요. 사실은 이렇게 종이로 오랫동안 책을 읽던 사람들은 이렇게 전자책이라든지 PDF로 된 그런 책이라든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책이라든지 쉽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독서를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구독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중고서점, 그 다음에 대형 서점들,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좀 노출하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할 때 가능하면 서점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전유성 씨도 그렇게 한다고 얼마 전에 TV에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친구 만날 때 특히 요즘은 많이 바빠서 막 카톡으로 바로바로 뭐 조금 늦을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일부러 길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리지 마시고요. 가능하시면 서점에서 아예 약속을 하셔서 늦게 온 친구도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고, 나도 친구가 늦게 왔을 때 화나고 열받고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면 되잖아요.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 주변 환경을 조금 독서와 연관되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. 기왕 친구 만나는 거 그냥 커피숍이나 이런 뭐 일반 길에서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. 독서 일지를 좀 써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독서를 한 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읽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눈으로만 읽은 다음에 난 오늘 이 책을 다 읽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, 우리가 독서라는 거 반드시 기록을 해야지 남는 독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훨씬 더 책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좀 깨닫게 됐어요. 자, 그래서 나만의 독서 일지를 쓸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인스타도 좋고요. 블로그도 좋고, 뭐 브런치도 좋고, SNS 상에 올리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읽은 책들을 그냥 일지 형식으로 올려보는 겁니다. 꼭 거기에 내가 감상문을 쓴 거나 서평을 쓰지 않아도 돼요. 내가 오늘 읽은 책에 표지와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, 그런 것들을 지금 올려놓는 거죠. 남들한테 보이는 게 하는 게 아니라
내가 스스로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거예요. 그리고 SNS상에 이렇게 독서 일지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구를 기다릴 때나 아니면 정말 책을 못 갖고 나와서 할 수 없었을 때, 그럴 때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.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많은 또 도움도 됩니다. 그래서 SNS가 나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독서 노트를 마련하시면 좋아요. 독서 노트를 마련하셔서 내가 오늘 읽은 책,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,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, 그렇게 독서 메모를 병행해서 한번 남겨보는 거죠. 독서를 자꾸 나랑 좀 먼 이야기야, 어려운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. 내 생활로 자꾸 끌어오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세요. 저도 그런 방법을 생각하느냐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간도 찾고 뭐 노트 필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SNS상에도 올려보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서를 쭉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내 글에 또 활용해 보면서 이 두 개를 병행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는 내 인생에 없을 거야.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안내해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독서를 이번 생에는 꼭 내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생에는 망했어. 이번 생에는 글렀어. 이번 생에는 틀렸어. 이런 얘기들 이제 독서랑 글쓰기만큼은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독서는 그 사람을 많이 성장시키고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한 가지 책을 읽으면 그 다음 책도 읽고 싶은 책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작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굉장히 커지는 느낌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. 글쓰기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냐하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나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을 해야지 저는 진정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거든요. 너무 독서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글쓰기만 하면 안 되고요. 이 두 개를 아름답게 조화 이루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한량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독서를 특별히 응원하겠습니다. 알려드리는 방법 꼭 활용해 보시고요. 나만의 방법, 글쓴 한량이 얘기 못한 나만의 방법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와 독서를 응원하겠습니다. 작가 이은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